이번 주주총회에서 테슬라의 6번째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테슬라 CEO 성과상 수상자는 테슬라 창립자이자 현 CEO 일론 머스크에게 75% 이상 찬성으로 결정됐습니다. 테슬라 지분이 즉시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지분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권리, 즉 스톡옵션 플랜이 승인됐으며 100% 달성 시 약 1조 달러, 한화로 약 1,300조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외치겠습니다. 승인 완료! 이 회의는 이제 종료됐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그를 소개합니다. 일론 머스크! 환영합니다. 자, 저희가 하려는 건 그리고 저 로봇들 그냥 춤추고 있는 겁니다. 손도 없어요. 저거 진짜 로봇입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우선 이 주주 투표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엄청난 지지를 보내주신 테슬라 이사회에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에겐 환상적인 이사회가 있고 환상적인 주주분들이 계십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막 시작하려는 것은 단순히 테슬라 미래의 새로운 챕터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책 한 권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정말 엄청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가 바로 그 이야기 속 근본이죠. 이 옵티머스의 어마어마한 스케일. 그러니까 제가 아마 말하지 말아야 할 스포일러를 몇 가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게 또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다른 회사 연례 주주총회 보신 적 있어요? 솔직히 제 말은 혹시 잠 좀 자고 싶으시다면 괜찮지요. 제 말은 다른 주총들은 완전히 수면제 같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건 말이죠. 완전 쩌는 각이죠. 아니 이것 좀 보세요. 이거 끝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린 마치 진짜 로봇들이 그냥 저기 서서 돌아다니고 춤추고 있는 그런 사이버펑크 나이트클럽을 여기에 차려놨죠. 아시겠지만 팔로알토에 있는 저희 엔지니어링 본사 주변에는 로봇들이 그냥 연중무휴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도 사무실을 돌아다녀요. 그냥 그러다 알아서 충전하러 가고요. 그래서 이 옵티머스의 규모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뭔가 다른 개념이 될 겁니다. 제 생각에 이건 역사상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제품이 될 겁니다. 압도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보다 더 크게 그 어떤 물건보다 더 큰 스케일 말이죠. 이걸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자신만의 개인 R2D2나 C3PO를 원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아니, 누가 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사실 옵티머스는 걔네들보다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아시잖아요. R2D2는 그냥 삐삐삐거리고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시다시피 번역하려면 C3PO가 필요하죠. 하지만 옵티머스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씩 원하게 될 겁니다. 제 생각엔 산업 측면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제 생각엔 잘은 모르겠지만 산업 현장인 로봇이 개인용 로봇보다 아마 3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아마도 수백억 대의 옵티머스 로봇이 세상에 나오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물론 여기서 우리가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정말로 스타워즈 영화가 되길 바라는 거지 제임스 카메론 영화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저 제임스 카메론 영화를 아주 좋아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린 시작할 겁니다. 역사상 그 어떠한 거대하고 복잡한 제조 제품보다도 가장 빠른 속도로 생산량을 늘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시작은 프리몬트에 연간 100만 대 규모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것부터 할 겁니다. 그게 1호 라인입니다. 그리고 나면 연간 1000만 대 규모의 생산 라인을 여기에 1억 대 규모의 생산 라인은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네요. 화성이? 아마 화성일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생각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연간 1억 대까지 가게 될 겁니다. 어쩌면 연간 10억 대까지도요.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종종 빈곤을 퇴치하겠다, 모두에게 놀라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글쎄요,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이 옵티머스 로봇으로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당신은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선 수준의 정밀함으로 명의라고 칭송받는 인간 외과 의사를 훨씬 더 초월하는 수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건 꽤나 충격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옵티머스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랄까, 꽤나 충격적인 SF 시나리오 같은 걸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말 중 일부는 당연히 앞뒤 맥락 다 잘리고 토막난 상태로 아시겠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닐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전 그래도 그냥 말할 겁니다. 아시겠죠? 가령 제 생각에 우린 어쩌면 사람들에게 만약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래의 범죄를 억제하는 더 인도적인 형태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거죠.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무료 옵티머스 한 대를 받습니다. 얘는 그냥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 막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당신은 뭐든지 해도 됩니다.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 막을 뿐이에요. 그게 다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감옥 같은 데 가둘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제 생각엔 이 모든 다양한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는 게 참 흥미진진한데요. 하지만 제 생각에 이건 명백해요. 이게 명백히 우리 미래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가장 유토피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SF 미래에 대해 추천하는 책이 바로 이언 뱅크스의 책들, 컬처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일로는 미래가 어떨까라고 생각할까 궁금하시다면 제 생각엔 아마 컬처 시리즈와 좀 비슷할 겁니다. 아니면 아시모프도 어느 정도는요. 그리고 하인라인도요. 하지만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코 이언 뱅크스적인 미래일 겁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황이 꽤 혼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특정 시점에 이르면 AI와 로보틱스로 당신은 글로벌 경제를 사실상 10배, 어쩌면 100배까지 성장시킬 수 있거든요. 여긴 명확한 한계가 없어요. 노동 대비 생산성을 10배 늘리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존재 자체를 10배, 100배로 늘리고 노동 시간에도 제한이 없는 셈이죠. 옵티머스는 뭐랄까, 일종의 무한 돈 복사 버그 같은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전 어쩌면 미래에는 돈이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돈이 있더라도 그게 와트 단위로 측정될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전력을 당신 손아귀에 줄 수 있는가 하는 식으로요. 제가 하려는 말은 테슬라 주식 꽉 붙잡고 계시라는 겁니다. 네, 맙소사. 정말 굉장하죠. 자, 봅시다. 슬라이드를 몇 장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대부분을 즉흥적으로 말하긴 하지만 저희가 테슬라를 시작했을 때 그 목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도래를 가속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가 해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배터리팩, 그리고 수많은 태양광 분야에서 선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회사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서 그걸 해냈죠. 전기차는 예전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Y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되었죠. 하지만 분명 이제 AI와 로보틱스로 우리의 사명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션은 바로 지속 가능한 풍요의 달성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종 사람들에게 묻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미래는 무엇인가요?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런 미래를 만들고 싶으니까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미래를 만들고 싶단 말이죠. 아마도 최고의 미래란
만약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 관점에서 혹은 의료 관점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것, 하지만 동시에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열대우림을 지키고 아름다운 국립공원들과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지속가능한 풍요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고 모든 필요가 충족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해야 합니다. 제 말은 만약 누군가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면 저 또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생각엔 앞서 밝힌 지속가능한 풍요가 우리가 가야 할 최고의 길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이 테슬라는 스스로 운전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려고 하면 그들이 여러분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그러잖아요? 제 말은 사이버 트럭을 제외하면 저희 차들은 꽤 평범해 보입니다. 제 말은 잘생긴 차들이긴 하지만 무슨 슈퍼스럽지 않고 그냥 노멀해 보이죠. 하지만 제 생각엔 이건 마치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 것과 비슷해요. 그 고양이가 그냥 뭐랄까 그냥 소파에 앉아있다고 해보죠. 근데 당신이 사람들에게 이 고양이가 실은 장화시는 고양이라고 그래서 얘가 사실은 부츠랑 모자를 신고 막 칼싸움도 하고 노래하고 춤을 출 수도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임마 저건 그냥 고양이잖아 하겠지요. 그 고양이가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요. 젠장 저게 뭐야? 이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린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얘들이 뭐랄까 장화시는 고양이 같은 겁니다. 얘들은 지능을 가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걔들이 지능을 가졌다는 걸 모르죠. 그냥 평범한 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똑똑하고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테슬라 차가 장화시는 고양이라는 사실을 잠재 고객들에게 교육하는 것, 그게 가장 중대합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고양이인 차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장화시는 고양이를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고양이 부츠는 겁나 멋지다 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희는 사람들이 테슬라 스토어에 오면 FSD 차를 타고 왔는데도 FSD를 켜보지 않은 분들을 저희가 발견하곤 하는데요. 가끔 FSD 비용을 지불했는데도 안 켜신 분들도 있어요. 우린 뭐죠? 아니 적어도 한 번은 써보셔야죠. 이럽니다. 이제 저희 세일즈 팀, 서비스 팀이 고객들 옆에 실제로 앉아서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얼마나 쉬운지 보여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며칠만이라도 써보고 나면 그분들은 이거 없이는 못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버전 14에 와서는 저희가 문자하며 운전하기를 허용해도 거의 괜찮겠다 싶은 그런 지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킬러 앱이죠.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고 실제로 몰래 하는 일이니까요. 사실 지금 당장은 이 버전이 아시겠지만 차가 당신에게 계속 전방을 주시하라는데 좀 엄격한 편입니다. 하지만 전 확신해요.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우린 물론 안전 통계를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문자하며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겁니다. 네, 그래요. 그게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려고 FSD를 껐다가 다시 켜곤 하는데 그게 훨씬 덜 안전하거든요. 네, 이런 일종의 학습 과정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일 겁니다. 사람들이 FSD에 대해 알게 만드는 건 말이죠. 그리고 나선 당연히 유럽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럽에 계신 저희 고객분들이 규제 당국이 FSD를 승인하도록 압박을 넣어주시는 그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선 그냥 일반 감독형 FSD조차도 현재 허용이 안 되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규제 당국자들이랑 무슨 프란츠 카프카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미친 대화들을 좀 했는데요. 거기서 저는 저희는 아시다시피 FSD가 안전성을 높인다는 걸 보여주는 수십억 킬로미터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글쎄요, 우린 이 모든 위원회 회의들을 거쳐야 합니다 이래요. 저는 하지만 지금 사람들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요 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로 유럽의 저희 고객분들로부터의 압력, 규제 당국이 승인하도록 밀어붙여 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부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진심으로 바라건대 중국에서도 완전 승인을 아마 2월이나 3월쯤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중국 당국에서 저희에게 말해준 내용입니다. 하지만 모든 테슬라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차,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만들어온 모든 차들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건 꽤나 놀라운 일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비감독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 로봇택시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차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름은 사이버캡입니다. 이 차엔 심지어 페달이나 스티어링 휠조차 없어요. 사이드미러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자율주행 모드에서 마일당 최저 비용을 달성하기 위해 아주 최적화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생산은 바로 여기 이 공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 4월에 생산을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이버캡이 설계된 방식은요, 당연히 순수하게 자율주행 세계를 위해 설계됐지만 또한 제조 시스템 자체가 다른 어떤 차와도 다릅니다. 사이버캡 제조 시스템은 이건 뭐랄까, 자동차 제조 라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대량 생산되는 가전제품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10초 미만의 사이클 타임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10초마다 한 대씩 생산 가능해집니다. 그 수준까지 가는데 몇 년은 걸리겠지만 이론적으로는 5초 생산 시간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1분 사이클 타임으로 연간 50만 대의 차를 생산하는 그런 일반적인 라인에서 가령 모델 Y처럼요, 이건 어쩌면 200만, 300만 대, 아마 궁극적으로는 연간 500만 대 생산 라인을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만약 5초 사이클에 도달할 수 있다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차들은 근미래의 사방에 깔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린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보이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로의 풍경을 바꾸도록 말이죠. 자, 이제 옵티머스를 만드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죠. 제 생각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만드는 차들은 이미 로봇입니다. 단지 4바퀴 달린 로봇일 뿐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제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드는 모든 차가 로봇이니까요. 그리고 이걸 기본 요소들로 나누어 보면 당신에겐 배터리, 파워 일렉트로닉스, 모터, 기어박스가 있죠. 당신에겐 아시다시피 연결성이 있고요. 당신에겐 비전 기반의 AI가 있습니다. 안녕 옵티머스. 그리고 아시다시피 휴머노이드 로봇에 필요한 그 모든 다양한 부품들 말이죠. AI 칩이 필요하고 AI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대규모 함대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옵티머스는 바퀴 달린 로봇 대신에 팔과 다리가 달린 로봇일 뿐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데모용 로봇을 보여주는 많은 회사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영상 속에서는 꽤나 훌륭해 보이지만 더 큰 문제는 연구용 프로토타입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로봇에 관해서는 정말로 어려운 게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팔뚝과 손 엔지니어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물건이거든요. 30개 이상 되는 정교한 근육과 손바닥에만 17,000개가 넘는 촉각 수용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정말 잘 엔지니어링 하는 것, 이게 첫째입니다. 둘째는 실제 세계 AI,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대량 생산.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에는 이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이 빠져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3가지를 모두 가진 유일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요. 이건 저희가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일종의 시험용 모델을 만드는 그런 생산 라인입니다. 대량 생산 라인은 당연히 매우 자동화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로봇을 만드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대략적인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손가락을 빼는군요.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일단 연간 약 100만 대를 지속해서 생산하거나 혹은 그 이상에 도달하면 생산 비용은 현 가치 기준으로 약 2,9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옵티머스는 궁극적으로 경제 규모를 아마 10배 혹은 그 이상으로 키울 겁니다. 내년에 저희는 옵티머스 버전 3 생산을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친구는
옵티머스 버전 2.5입니다. 옵티머스 3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디자인입니다. 테슬라 엔지니어링 팀은 정말 대단해요. 옵티머스 3를 보게 되시면 뭐랄까 러버 슈트를 입은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사실 저희가 옵티머스를 그렇게 시작했었죠. 특별한 무언가가 될 겁니다. 옵티머스 4는 아시다시피 바라건대 27년에 생산을 시작하고 그리고 옵티머스 5는 28년에요. 그래서 이건 뭐랄까 매년 상당한 개선과 생산 규모의 거대한 증가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연간 출시 사이클 같은 겁니다. AI와 로보틱스를 통한 지속 가능한 풍요. 그것이 우리 테슬라가 향한 미래입니다. 그리고 안전 통계는 보여줍니다. FSD를 켜고 운전하는 것이 사람이 직접 운전한 주행거리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의미하게 될 것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수억 건의 사고를 예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비극을 피하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증가가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4.1 버전 써보신 분 얼마나 되시죠? 좋아요. 네, 보시다시피 14.1은 개선입니다. 이름 뒤에 .1이 붙는 말 그대로 미세 조정이죠. 그래서 차가 꽤 부드러워진 겁니다. 하지만 14.2는 다릅니다. 이건 혁신입니다. 이름 뒤에 숫자 자체가 바뀌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죠. 그리고 그 다음이 14.3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14.3쯤 되면 당신이 그냥 잠들었다가 목적지에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테슬라 칩 디자인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적 로봇을 만들려면 훌륭한 AI 칩이 필요하니까요. 그건 비싸지 않은 칩이어야 하고 전력 효율이 매우 높은 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I5 칩이 아마도 가령 엔비디아 블랙웰 대비 전력 소모가 약 3분의 1 수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블랙웰은 훌륭한 칩이죠. AI5는 대략 비교 가능한 성능을 내면서 비용은 충격적입니다. 엔비디아 블랙웰 대비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이 칩은 테슬라 AI 소프트웨어 스택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칩입니다. 누구나 구매해서 사용 가능한 범용 칩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 AI 소프트웨어만을 위한 놀라운 칩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테슬라가 그런 개선을 이룰 수 있었는가 하는 점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건 우리가 고도로 전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과거와 미래의 모든 고객이라는 그 초거대 집합을 만족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B2B의 모든 요구사항, 그들이 작성했던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작동해야 하죠. 그건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냥 우리 소프트웨어에서만 작동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칩을 극적으로 단순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제 생각에 이 점에선 우리가 유일한 것 같은데 우리는 정수 기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의 AI는 부동 소수점을 씁니다. 그건 뭐랄까 거대한 슈퍼컴퓨터 같아요. 3.141592 소수점 9자리까지 완벽하게 계산하죠. 하지만 느리고 전력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다릅니다. 이건 말이죠. 단순한 주판이나 카운터 같은 겁니다. 하나, 둘, 셋. 소수점이 없어요. 그냥 딱 떨어지는 숫자로만 계산하죠. 그래서 정수 연산이 부동 소수점 연산보다 근본적으로 훨씬 더 전력 효율적인 겁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주판으로 AI를 훈련시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두는 느리고 비싼 슈퍼컴퓨터를 쓰도록 훈련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그냥 사소한 기술 차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아니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훌륭한 칩이 될 겁니다. 이 칩은 기본적으로 4군데서 만들어질 겁니다. TSMC 타이완, 삼성 코리아, TSMC 애리조나, 그리고 삼성 텍사스. 그리고 우리는 이미 AI6를 위해 어떤 개선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AI5가 생산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실제로 같은 공장에서 AI6로 전환하고 모든 성능 지표를 2배로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칩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제 머릿속엔 온통 칩 생각뿐이에요. 머리에 칩이 박혀 있죠. 말 그대로
칩 꿈을 꿉니다. 저는 최소한 AI5 칩의 대략적인 물리적 디자인을 지금 안 보고 그릴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건 좋은 칩이에요. 좋은 칩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자, 제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충분한 칩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 파트너사인 TSMC와 삼성에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어쩌면 우린 인텔과도 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아직 어떤 계약도 맺진 않았지만 인텔과 논의를 해보는 건 아마 가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공급사들로부터의 칩 생산에 대한 최상의 시나리오를 회사법으로 추정해봐도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우리가 테슬라 테라팹, 즉 테슬라 반도체 연구소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한 개 분량, 즉 기가급이지만 훨씬 더 큰 그림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칩 물량에 도달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우리는 아마 엄청나게 거대한 칩 공장을 지어야만 할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야만 해요. 반드시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미 말한 것들 중 일부네요. 우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위해 엄청난 볼륨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직 성장할 뿐입니다. 세상은 태양광 배터리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궁극적으로 이래저래 해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길이지만 테슬라가 한 일은 그 결과를 가속화시킨 겁니다. 가끔 사람들은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오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 말은 하늘에 떠있는 저 거대한 핵 융합로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심지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을 통째로 태운다 해도 태양이 뿜어내는 에너지의 1%도 채 안 될 정도니까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필연적으로 우리 미래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수많은 태양광 발전 AI 위성이 생겨날 테고 테슬라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린 분명히 제품 라인업을 리프레시 해왔죠. 만약 사람들이 모델 S, 3, XY나 사이버 트럭을 아직 안 타보셨다면 최소한 시승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승 탑승이라도 해보길 권합니다. 완전 자율주행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여러분은 완전히 매료될 겁니다. 물론 사이버 트럭도 있죠. 이건 역사상 가장 터프한 트럭입니다. 말 그대로 방탄이고요. 포르쉐 911보다 빠릅니다. 그러면서도 포드 F350을 그냥 끌어버리죠. 그래서 이건 훌륭한 차이자 훌륭한 트럭입니다. 내년부터 우리는 테슬라 세미를 양산합니다. 저희는 이미 수많은 프로토타입 테슬라 세미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펩시코나 다른 회사들이 꽤 오랫동안 테슬라 세미를 사용해왔죠. 북부 네바다 공장에서 2026년에 대량 생산을 시작할 겁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세 개의 거대한 제품이 있는 겁니다. 옵티머스, 테슬라 세미, 그리고 사이버캡, 그리고 배터리 팩입니다. 자, 만약 미국 전체의 총 발전 용량을 살펴보면 대략 1테라와트 정도입니다. 하지만 평균 전력 사용량은 0.5테라와트 미만이죠. 낮과 밤 사이에 전력 사용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설령 당신이 단 하나의 추가 발전소도 짓지 않는다 해도 배터리만으로 미국의 에너지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바로 미국의 추가적인 에너지 생산 대부분이 나오게 될 지점입니다. 말 그대로 배터리에서요. 아시겠지만 공장에서의 안전에 대해 신경을 쓰는 건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안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복지에 정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냥 공장이나 사무실을 걸어다니면서 그 분위기를 느껴보는 겁니다. 테슬라 공장의 그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요. 아시겠지만 바로 그게 그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걸 아는 방법이죠. 저희는 또한 원자재에도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에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리튬 정제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50기가와트시 규모의 리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확장할 겁니다. 이 부지에 음극 공장도 지었습니다. 바로 저기 한 0.5마일 저쪽에 있는 저 거대한 건물이죠. 그리고 우리는 공급망 관점에서 어떤 잠재적인 지정학적 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공장에서 저희는 4680 배터리 셀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4680 셀은 지금 사이버 트럭에 사용되고 있고 또 사이버 캡에도 옵티머스에도 사용될 겁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풍요. 자, 됐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Q&A로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아마 다음 연례 주주총회에서는 옵티머스가 질문 몇 개를 받도록 할 수도 있겠죠. 멋질 겁니다.